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제품 스캐닝의 스캐너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3D 스캐닝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3D 스캐닝 종류와 적용 가능 스캐닝 방식 선택, 그리고 스캔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최적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 선택하기,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D 스캐닝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D 스캐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스캐닝은 측정 대상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며 측정 대상으로부터 3차원 좌표, 즉 XYZ 값을 읽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3차원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3D 스캐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뽑아내고 그 다음에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3차원 스캐닝 과정은 기본적으로 측정 대상물의 준비 단계, 그리고 3차원 좌표를 다양한 측정 방식으로 추출하여 정근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최종 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3D 스캐닝의 원리인데요. 3차원 스캐닝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좌표를 획득하는 방법과 비접촉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본절에서는 주요한 방식의 3D 스캐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촉식 스캐너인데요. 정의를 보면은 탐촉자로 불리는 터치 프로브가 직접 측정 대상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좌표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대상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좌표를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CMM이 대표적인 방식이며 대부분의 제조업에 오래전부터 이 방식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장점을 보면은 측정 대상물이 투명하거나 거울과 같이 전반사 혹은 표면 재질로 인해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단단한 피 측정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며 정확도가 우수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터치를 하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반사, 거울과 같이 전반사가 되는, 그러니까 반사가 되는 것들은 비접촉식 스캐너로는 스캔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접촉식 스캐너로 이러한 형태의 측정물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대상물의 표면에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 대상물의 외관이 복잡하거나 접촉 시에 T 측정물이 쉽게 변형될 경우에 물체 변형이나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이 접촉식 스캐너는 접촉을 하기 때문에 물체가 좀 물렁물렁하거나 변형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모형을 스캔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비접촉식 3차원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는 TOF 방식의 레이저 3D 스캐너인데요. Time of Flight 이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저를 측정물에 쏘고요. 그 다음에 수강부에서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수강부에서 방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타이머를 재가지고 거리 좌표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이 방식에서는 주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며 레이저의 펄스가 레이저 헤드를 출발해서 대상물을 마치고 반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알려져 있고 레이저 펄스에 대한 시간 측정을 통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저의 펄스를 카운트할 수 있는 고주파 타이머가 사용이 되어야 하며 주로 피코초, 피코 세컨드는 10의-12 세컨드를 의미합니다. 피코초의 타이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상 간섭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위상 간섭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할 경우에 펄스 레이저 대신에 연속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점 방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피 측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을 스캔해야 합니다. 장점은 먼 거리의 대형 구조물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고요. 단점은 측정 정밀도가 비교적 낮아서 작은 형상이면서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용으로 대형 형상을 측정할 경우가 아니라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방식은 레이저를 이쪽에 측정 대상물에 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사가 돼가지고 측정부에서 이렇게 관련된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측량 계산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라인 형태의 레이저를 측정 대상물에 주사하여 반사된 광이 수광부, CCD라고 하죠. 혹은 CMOS의 특정 셀에서 측정이 됩니다. 레이저 발진부와 수광부 사이의 거리는 정해져 있으며 레이저의 발진 각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광부의 측정 셀의 위치를 통해서 측정 대상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의 각도 또한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레이저 발진부 그리고 수광부 측정 대상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한 변과 두 개의 각으로부터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인 타입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TOF, Time of Flight보다는 많으나 전 면적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턴테이블과 같이 P 측정물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면서 전면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이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광 패턴을 생성하는 이러한 광 패턴 생성기가 실제로 측정 대상물에 이렇게 패턴을 보내면은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측정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된 광 패턴을 가지고 삼각 측량 계산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은 이 방식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 레이저 인터페로미터 혹은 프로젝터와 같은 장치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의 광을 측정 대상물에 조사하고 측정 대상물에 쏜다는 얘기죠. 다음에 대상물의 변형이 된 패턴을 카메라에서 측정을 하고 모서리 부분들에 대한 삼각 측량법으로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광 패턴을 바꾸면서 초점 심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광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으며 휴대용으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다음에는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고정밀용
3D 스캐너는 백색광 및 광 이상 간섭법이 많이 사용이 되며 나노미터 분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쓰이는 고정밀 스캐너가 있고요.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많이 촬영을 하는 CT인데 CT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MRI, CT 이걸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CT가 같은 CT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CT도 3차원 스캐너의 일종이며 의료 영상을 3차원 보관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캐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나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D 스캐너에서 실제로 삼각 측량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삼각 측량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측량법은 광 패턴 방식 및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 측정 대상물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과 같이 대상물의 레이저 빔의 한 점이 형성될 때 레이저 헤드, 그리고 측정부, 그리고 대상물 사이에 삼각형이 형성되고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측정 대상물에 형성된 라인 형태 혹은 면 형태의 수많은 레이저 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이에 대해서 좌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발진된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된 다음에 측정부에서 실제로 여기 A, B, C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고 이걸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레이저 삼각 측량법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2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3D 스캐닝 종류와 적용 가능 스캐닝 방식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D 스캐닝 방식의 분류가 있는데요. 3차원 스캐닝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좌표를 획득하는 방법과 비접촉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이 되며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분류를 보면요. 접촉식 방식과 비접촉식 방식이 있는데요. 접촉식은 방식별 스캐너를 보면은 CMM 그리고 다관절 로봇 스캐너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측정하는 방식은 터치 프로브를 이용한 인코딩 방식입니다. 다음에 비접촉식 방식에는 장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캔과 중단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캔, 그리고 단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캔이 있습니다. 방식별 스캐너를 보면은 장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캔은 레이저 방식의 3차원 스캐너입니다. TOF 방식, Time of Fligh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시프트 방식, 그리고 온라인 웹폼 어널리시스 방식, 이러한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중단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캔 같은 경우에는 사진 방식 스캐너와 그리고 리얼타임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미트리 방식과 리얼타임 스캐너에는 키넥트 퓨전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단거리 비접촉식 3차원 스캐너에는 레이저 방식의 3차원 스캐너가 있고요. 레이저 방식의 3차원 스캐너는 광삼각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광학 방식 3차원 스캐너의 경우에는 백색광의 방식과 변조광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토 그리고 광학 방식의 3차원 스캐너에는 핸드헬드 리얼타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광학 방식과 레이저 방식의 3차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패턴 프로젝션 방식과 라인 스캐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3D 스캐너의 종류 및 장단점이 있는데요. 3D 스캐너의 종류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위 표는 위의 표, 이 표를 얘기하는 거죠. 측정 방식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성능, 그리고 단가, 부대 장비, 이동성 등에 따라서 다시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고정식과 이동식 스캐너에 대하여 각 방식의 정의 및 장단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3D 스캐너의 사용 용도인데요.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역설계를 하는 쪽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품질 검사를 하는 쪽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D 스캐너의 발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스캐너는 제품을 스캔하여 3D 데이터 저장은 물론 역설계와 품질 검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는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의 고정식 3D 스캐너에서 2세대의 다건절 스캐너로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3세대 이동식 3D 스캐너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식 3D 스캐너를 보면은 고정식 3D 스캐너는 스캔을 하는 도중에 스캐너 혹은 피 측정물을 이동할 수 없는 방식의 스캐너를 일컬으며 이에 따라 측정물이 큰 경우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가형 3D 스캐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며 측정 대상물에 투사된 레이저 라인빔을 CCD 혹은 CMOS 카메라로 인식해서 삼각 측량법으로 좌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저가형 3D 스캐너의 특징을 보면은 측정 정밀도가 50 마이크론 내외로 비교적 이제 좀 정밀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에 대한 정합 및 병합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정밀도는 수백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장점은 두 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사용되어 더 정밀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턴테이블이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 모든 각도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저가이면서 이송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측정 도중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측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측정이 레이저, 그러니까 저가형 3D 스캐너에서 측정이 잘 안 되냐면은 레이저의 난반사가 일어난 경우에 이런 표면에서는 측정이 잘 안 되고요. 거울과 같이 전 반사가 일어나는 표면도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리와 같이 레이저가 투과하는 표면도 측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표면과 같이 레이저가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어떻게 보면 일정한 패턴이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저가형 3D 스캐너의 관련 제품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저 라인빔을 이용하는 방식과 함께 최근엔 광 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의 다양한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광 패턴 이용 방식은 빔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표면하게 적절하게 형성이 될 때 측정이 잘 이루어지고요. 유리, 거울 등과 같은 표면을 가진 피 측정물의 측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수 코팅을 통해서 이러한 표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가형 3D 스캐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보면은 고가형 스캐너는 3차원 프린팅이 활성화되지 않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역설계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스캐너에 비해서 고가형 스캐너의 경우에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역설계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됐고요. 대표적인 방식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저가형 레이저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단 그 측정 범위가 수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측정 정밀도도 수마이크론으로 매우 뛰어나며 3차원 역설계를 통한 형상 모델링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검사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계를 통한 모델링, 그리고 가공 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검사 등에 이용이 되는 경우죠. 광 패턴 방식의 레이저 스캐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부분과 이렇게 카메라 이런 형태로도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측정 범위가 수미터에 이르고 측정 정밀도는 수마이크론 내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50 마이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좀 더 정밀도가 높은 이제 뭐 수마이크론 내외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고정밀 라인 레이저를 사용하며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반 그리고 고정밀 이송 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측정 범위가 수미터에 이르고 그 다음에 측정 정밀도는 수마이크론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단점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측정 도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측정이 잘 되지 않는데요. 레이저의 난반사가 일어난 표면이라든지 거울과 같이 점 반사가 일어나는 표면, 그리고 유리와 같이 레이저가 투과하는 표면, 그리고 날카로운 표면과 같이 레이저가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날 경우에 측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제품의 동향을 보면 저가형과 마찬가지로 광 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고해상도의 빔 프로젝터와 고정밀의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동식 스캐너를 보겠습니다. 이동식 스캐너는 측정 도중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스캐너로 스캐너의 광이 못 미치거나 스캐너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 혹은 특정 부위만 측정을 해야 할 경우에 스캐너를 이동하면서 측정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동식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밀도는 고정식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스캐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텍사의 이동식 3D 스캐너의 형태입니다. 특징을 보면은 측정 도중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는 스캐너이고요. 스캐너의 광이 못 미치거나 스캐너를 설치하기가 힘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장점은 이동성이 있어서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 스캔에 유용합니다. 그 특정 부위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단점은 고정식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련 제품 동향을 보면은 고가형 이동식 스캐너는 고정밀 라인 레이저 및 고속 측정기로 되어 있거나 광 패턴을 이용해서 고속 촬영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가형 이동식 스캐너는 보통 광 패턴을 이용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간단한 프로젝터와 카메라 및 영상 처리 기술의 결합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스캔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의 3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군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군은 어떤 좌표계에 속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3차원 좌표계에서 점은 보통 X, Y, Z 좌표로 정의되며 종종 사물의 표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군은 3D 스캐너로 얻을 수 있습니다. 3D 스캐너는 사물의 표면에서 수많은 점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한 점군을 파일로 출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계가 측정한 점들의 집합을 정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은 3차원 정군은 자동화를 위한 CAD 모델링, 그리고 기상학, 품질 검사, 시각화, 애니메이션, 렌더링, 대량 고객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됩니다. 정군을 직접 렌더링해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3차원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군을 직접 이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표면 재건 과정을 통해 폴리곤 메쉬나 삼각형 메쉬, 그리고 넙스 모델 혹은 CAD 모델로 변환이 됩니다. 광 패턴 방식에서는 패턴의 모서리들을 카메라로 한꺼번에 측정하여 얻은 측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레이저 삼각 측량법에서는 라인 타입의 빔을 회전하면서 피측정물에 주사하고 좌표를 획득하여 얻은 측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토러스, 그러니까 도넛 모양의 그런 모델의 정군 데이터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군은 측정 점 사이에는 위상관계가 없이 측정된 점들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측정 점들이 이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장된 데이터에서는 이들이 이웃하고 있다는 별도의 정보가 없습니다. 정군 데이터는 이웃하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메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3차원 프린팅의 기본 데이터 파일인 STL 생성도 가능하지만 노이즈 및 측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적합한 정군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번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점들을 필터링 및 고정을 한 다음 이러한 정군들을 서로 경합 및 병합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3차원 프린팅이 가능한 STL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3차원 곡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군으로부터 자유곡선을 생성하고 이러한 연속 곡선으로부터 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군 데이터로부터 2차원 자유곡선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곡선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3차원 자유곡면을 생성시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군 데이터에서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곡선에서 곡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폴리라인, 이제 정군, 이제 스캔 데이터 형식이 정군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레이저의 경우에는 점들이 서로 연결된 폴리라인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며 하나의 폴리라인 안에서는 점들 간의 순서, 그리고 즉 이상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폴리라인도 결국에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링 및
페어링을 거친 다음 삼각형 메쉬를 곧바로 생성하여 3차원 프린팅을 할 수도 있으며 파라메트릭 수식을 이용하여 거의 오차가 없는 자유 곡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곡면을 형성하는 방식은 위의 정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자유 곡선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군 데이터보다는 자유 곡선을 생성시키는 작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폴리라인을 바탕으로 형상이 왜곡되지 않은 한도에서 충분한 개수의 점을 임의로 생성하여 더 많은 정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유 곡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자유 곡면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은 라인 레이저 타입에서 라인 타입의 레이저 스캐너에서 생성된 폴리라인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폴리라인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라인이 결국에는 점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림 1-17, 그러니까 이 내용은 데이터는 골프채의 헤드 형상으로부터 상부면과 바닥면을 별도로 스캔하고 두 데이터를 정합 및 병합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형성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삼각형 메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군 혹은 폴리라인을 가장 쉽게 3차원화 시키는 방법이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메쉬 파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삼각형 면에 색깔을 입혀서 3차원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곧바로 STL 파일로 변환해서 3차원 프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메쉬는 많은 불필요한 점들뿐만 아니라 노이즈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필터링 및 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최적의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를 선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의 3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적의 스캐닝 방식은 특정 대상물 및 적용 분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물의 표면 재질 및 특성, 그리고 복잡도, 크기에 따라서 접촉식과 비접촉식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와 산업용과 같이 매우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스캐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에 그 정밀도에 따라서 스캐닝 방식 및 스캐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측정 대상물의 물질 특성에 따른 선택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측정 대상물이 투명하거나 유리와 같은 소재이며 그 표면에 코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접촉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표면 코팅이 가능할 경우에는 광을 기반으로 하는 비접촉식 측정도 가능합니다. 측정 대상물이 쉽게 변형이 갈 경우에는 비접촉식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측정 대상물의 내부 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CT, Computed Tomography와 같은 특수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CT는 여기서 얘기하는 CT는 의료용에서 많이 쓰이는 CT와 같은 개념입니다. 의료용 CT도 있고요. 공학용 CT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측정 대상물의 크기에 따른 선택이 있는데요. 저가형 스캐너는 주로 최대 20에서 30cm 정도로 측정 사이즈의 한계가 존재하고요. 큰 측정 대상물의 경우에는
측정 한계를 미리 확인하여 스캐너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원거리의 대상을 측정할 경우에는 TOF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물이 크지만 일부를 스캔해야 하는 경우 이동식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동식 스캐너는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 분야에 따른 선택인데요. 산업용 스캐너의 특징을 보면은 고가 제품이고 우수한 정밀도고요. 그 다음에 측정 범위도 비교적 크고요. 머시닝을 통해서 얻어진 가공품의 검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3차원 프린팅에서 사용할 3D 스캔 데이터의 경우에 3차원 프린팅의 가공 정밀도가 스캐너의 정밀도보다 좋으면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스캐너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 제품 개발용으로 사용 시에 고가형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측정을 해야 하고 측정 시간이 중요할 경우에는 광 패턴 방식의 고속 스캐너, 그러니까는 빠르게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속 스캐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1과목의 챕터 2 스캐너 결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